안녕하세요. 스키마 수학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수학 파이널 이제 선별 문제 해설을 준비를 했는데, 이 파이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죠? 지금 11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제를 뭔가 더 풀고 싶다, 또는 기초 개념을 점검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만든 문제랑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대상 선택 과목은 미적분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혹시나 확통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댓글에다가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별 문제 같은 경우는 총 45문제로 선별을 했습니다. 공통, 수원, 수투, 미적 다 해서 45문제고요. 이제 대상 등급대, 이거 지금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내가 지금 4에서 5등급만 나와도 만족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기초 개념 좀 애매한 상태고 이제 기출 한 번 정도 돌렸다 하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4, 5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기초 개념 중에서 혹시 까먹은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이거 분명히 봤던 건데 문제 못 풀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강의 하나씩 들으면서 내가 잊어버린 게 있다면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시험장에 꼭 들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시험을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하는 이 강의 45문제짜리 파일 같은 경우는 댓글에다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1번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능 수학에서 1번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수 계산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고, 여기서 실수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모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사실 분자는 지금 문제가 없지. 어차피 분자는 5니까. 분모를 이제 밑에 맞춰가지고 5로 표현하면 일단 5에 제곱이 깔려 있을 거고 25니까. 근데 잘 보시면 세제곱이죠. 세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분모에 지금 지수는 3분의 2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2분의 3제곱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괄호 안쪽에 있는 애들 먼저 계산을 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지수끼리 서로 뺄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에 3분의 1제곱 그리고 바깥쪽에 2분의 3제곱 약분해서 5에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루트 5랑 같은 내용이 되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2보다 클 때 상수 A에 대해서 두수 로그 두 개의 합과 곱이 각각 4와 K다. 이때 A 플러스 K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합이랑 곱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보면서 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합부터 로그 2의 A와 로그 A의 8이 더해서 4다 식 하나 있을 거고요. 곱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A와 로그 A의 8 곱해서 K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지금 먼저 손대기 편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저 같으면 곱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밑변환 했을 때 지금 약분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밑변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상용로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로그 2, 로그 A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A, 로그 8 두 개 곱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로그 a가 서로 약분이 되고 이제 얘네 두 개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둘은 밑변환 공식의 역버전으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가서 다시 합친다고 했을 때 밑이 2이고 진수가 8인 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K는 3이 되겠지. 자, 그러고 이제 합을 한번 볼 거예요. K 지금 3으로 구했고 그러면 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밑이 서로 다르죠. 근데 다르긴 하지만 진수에 지금 A가 들어가져 있고 밑에 A가 들어가져 있다. 이런 것들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로그 2의 A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또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진수와 밑에 자리를 둘이 바꿔주면 이게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을 해서 위의 식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게 될 거고요. 요때 지금 아까 문제 머리에서 A가 2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보다 큰 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t는 뭐 0이 된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전체에다가 t를 다 곱해가지고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 계산까지 해주면 t가 1이거나 또는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거를 풀어서 적어보면 로그 2의 a가 1이거나 로그 2의 a가 3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로그 자체가 이렇게 되면 지금 a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a가 8이 되죠. 근데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8이 될 거고 아까 k 3이었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답은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예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나오죠.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또 있는데 이걸 1번, 2번 이렇게 칭할게요. 얘네 둘이 서로 뭐다?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3의 k제곱 구하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수직이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1번 직선과 2번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걔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에서 기울기 먼저 구해볼게요. 점 빼기 점으로 하시면 되죠. x 좌표 길이 뺀 거 분의 y 좌표 길이 뺀 거. 이때 0을 뺀 거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을 거고요. 2번에서 기울기. 2번에서 기울기는 좀 이항을 해서 y에 대해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로그 9의 8y. 나머지 애들 다 넘기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로그 9의 8분의 로그 4의 3이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지금 이 기울기를 보고자 함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 둘이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럼 아래쪽 길이 분모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때 마이너스는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고 아래쪽은 밑변환 공식 아까 앞에서 다른 문제 해설했던 거 생각해주면 되는데 계산하면 3이 나옵니다. 그러면 K는 로그 4의 3분의 3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진수랑 밑을 뒤집어서 역수 처리하는 걸 거쳐주면 3 로그 3의 4가 될 거고, 이게 뭐가 되냐? 로그 3의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돼요. 이게 K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K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마지막에 문제 보면 3의 K제곱 지구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의 로그 3의 64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 이렇게 없어져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로그 계산 헷갈리시면 반드시 그 로그 관련된 성질들 있죠. 뭐 진수끼리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밑변환 어떻게 하는지 꼭 개념 정리를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는 지금 지수함수가 나왔죠. 지수함수. 근데 지수함수에 뭐를 했다? 평행이동을 했는데 이 평행이동한 친구가 원점을 지나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다. 이때 a,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수함수에서 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바뀌는지 봐야 되는데, 자, 원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4의 x제곱 지수함수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만약에 평행이동을 했어. 그럼 이거는 좌우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상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4의 x를 가지고 예시를 들고 있죠. 이 친구의 점근선은 원래 x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x축이 점근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하로 움직이게 된다면, 즉 y축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면 이 점근선의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이게 요렇게 지수함수가 4의 x제곱 같이 일반적인 애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상하 이동을 했을 때 점근선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함수마다 점근선이 이제 생기는 부분이 y축 부분이 될 수도 있고 x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파악을 해서 기본 개형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제 4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행 이동한 거 식부터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y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근데 점근선은 상하 조절할 때, 즉 y축 평행이동을 할 때 바뀌겠죠? 그러면 요 내용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b가 4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b 값을 먼저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원점은 0,0이죠. 그러면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어서 4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요거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2랑 1이랑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아까 b도 이렇게 구했고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 부등식이라고 불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저 해당되는 부등식에서는 있는 그대로 봤을 때의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럴 때는 하나를 치환을 해서 얘기를 다시 해주는 게 계산하기가 편리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치환하고 나서 식들을 쭉 적어보면 4의 x제곱은 t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9 곱하기 이제 2t 플러스 32는 0 이하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32가 0 이하가 될 거고,
때 이걸 2 곱하기 16으로 맞춰주면 인수분해 딱 맞게 떨어지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2 이상 16 이하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t라고 한 건 치환해서 나타낸 문자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2와 16 사이에 이렇게 껴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x의 범위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1 이상 4 이하가 될 겁니다. 요때 될 수 있는 정수 x 같은 경우는 1, 2, 3, 4가 되겠죠. 얘네들 전부 다 더해주면 10이 됩니다. 자, 7번 문제는 보시면 지금 주기랑 최소값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삼각함수에서 대표적으로 미정계수들, 모르는 문자들이 있을 때 걔네들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주기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사인 나와 있죠. 주기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주기 나누기 지금 x의 개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파이니까 a 지금 양수죠. a는 2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 최대 최소 어떻게 바뀐지 생각해봐요. 제일 처음에 사인이 있었어. 사인은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죠. 앞에 a가 곱해졌어. 그럼 최대 최소가 a랑 마이너스 a로 바뀌게 돼요. 그 중에 작은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a고 그 바뀐 상태에서 b만큼 더해준 거지. b만큼 이렇게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값은 그 제일 작았던 마이너스 a에서 b만큼 이렇게 더해지겠죠. 더해져서 그게 5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5니까 b는 7이 될 거고 얘네 둘이 더해서 답은 9, 5번이 될 겁니다. 자, 8번에서는 삼각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코사인이랑 사인 섞여 있잖아.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사인으로 다 표현해 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걸 바꿀게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고 빼기 1, 이거는 2 사인 x와 같다. 그럼 이거를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주면 사인 제곱 x 2 사인 x는 0이다. 1은 사라지죠. 그러면 사인으로 묶어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사인 x는 0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인 x는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는 삼각함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마이너스 2는 나올 수가 없단 얘기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이제 연결시켜야 될 게 뭐냐면 문제 가장 초반에 나와 있었던 이 범위예요. 왜냐면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는 범위가 지정되지 않으면 계속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0보다 크고 2파이 이하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진다는 얘기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0. 이게 sin x. 그럼 sin x가 언제 0이 돼?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야? 여기. 그 다음에 언제 또 0이 돼? 라고 하면 파이일 때. 그래서 여기 하고 지금 2파이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색칠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0은 안 들어가고 0은 범위가 지금 안 들어가지니까 될 수 있는 x값은 파이랑 2파이구나 라고 해서 모든 해의 합은 3파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는데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사인이 더 큰 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불편한 것부터 확인해 보자면 x가 아니고 5분의 파이 x지. 그래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주기가 바뀌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얘네들을 저대로 표현해서 물론 그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치환을 해서 애들 범위를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시 x로 돌아오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5분의 파이 x를 예를 들어 t로 치환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범위가 바뀌겠죠? 지금 원래는 이런 범위인데 5분의 파이 x 같은 경우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파이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t가 사인 t보다 클 때를 그 2파이 주기 안에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건 t축이고요. 애들이 이제 사인이 더 클 때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코사인보다 사인이 더 큰 쪽.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범위잖아. 그 t라고 하는 게 무언가보다 크고 무언가보다 작다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둘이 같아지는 첫 번째 특수각이 언제냐면 45도일 때 둘이 크기가 같아요. 이걸 바꿔서 표현을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곳이 4분의 파이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끝에서 만나는 애가 언제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파이만큼 더 갔을 때, 왜냐면 이게 지금 대칭성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게 뒤집어져서 밑에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둘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뭐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이 다음이 뭐 2분의 3파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이랑 2분의 3파이의 딱 정확히 중간 지점이 별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지점.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 파이랑 2분의 3파이 더하고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2분의 5파이. 그래서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돼요. 우리가 t가 원래 뭐였냐면 5분의 파이 x였거든. 좀 뺄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파이, 파이, 파이 다 없애주고 여기다 5를 곱하면 4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25보다 작은 게 x 범위가 나오지. 근데 문제 다시 봐봐요. 모든 어떤 x를 구하라고 했냐면 모든 자연수 x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뭐가 있겠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4분의 5보다 큰 2, 3, 4, 5 해가지고 이 뒤에가 4분의 25까지잖아. 그러면 4, 6에 24까지니까 6 해서 2, 3, 4, 5, 6 해가지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다 더해요. 이게 8, 8, 4 그러면 해서 답은 20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은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예요. 도형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림에 먼저 표기를 합니다. AB의 길이가 3이다. 3은 나와 있죠. 그리고 AC의 길이가 6이다. 6도 나와 있고, 근데 코사인 A가 9분의 5일 때 삼각형 ABC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분 BC 좀 표시해 둘게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선분 BC의 길이죠. 그러면 모르는 거는 항상 뭐 A 이런 식으로 잡아둘게요. 마주보고 있는 변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리가 저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활용할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쉽게 생각해보자.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요소가 지금은 길이에 대한 게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죠. 각보다는 길이가 많지. 이게 만약에 각이 더 많은 상태라면 사인을 쓰는 게 좋아요. 사인 법칙. 원이나 각이 많이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 근데 길이가 많이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저는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 변 한 변의 길이 제곱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공식 까먹으셨다면 교과서나 문제집 찾아서 그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그 공식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제곱 빼기 2 짠 코사인 짠 이렇게 해서 9 36 코사인 A가 9분의 5였고, 그러면 25니까 A는 양수겠죠? 그 선분의 길이가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A는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까먹으신 분들은 공식을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11번 내용 한번 볼게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다. 그리고 12번째 항이 5이고 절대값 5번째 항과 13번째 절대값이 서로 같은 걸 만족을 시킬 때 24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한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냥 D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 수열이든지 계속 감소를 하는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거랑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절대값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절대값 둘이 같다는 뜻은 첫 번째 가설 5번째 항의 값과 13번째 항이 실제로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이 5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값이 서로 부호만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공차가 0이어야지 계속 같은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5번째랑 13번째가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랑 이 내용 이렇게 두 개를 확인을 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첫째 항 A라고 할게요. A 플러스 11D가 5라고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항에서 좀 더 해주면 2A는 마이너스 16D, A는 마이너스 8D. 이거 2항에서 해주면 A 플러스 8D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9번째 항을 의미를 하는 거여서 9번째 항의 값이 0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24번째, 그러니까 24번째 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12번째에서 얼마나 더 갔는지, 뭐 9번째에서 얼마나 더 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24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12번째 있었죠? 12번째 항에서 12칸만큼 더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D만큼 더해주면 나올 거고, 아까 12번째 항의 값이 문제에 나와 있죠? 5라고 돼 있고 이제 12D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거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누구랑? 얘랑 이 두 개를 연립을 시켜주면
3D만큼 늘어났을 때 그 값이 5구나. 그 말은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줘서 12D라는 거는 20이구나. 그래서 답은 2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 될 게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다. 이거 설정해놓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그럼 부호 헷갈려가지고 계산 실수할까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식을 만들면 돼요. 첫째 항과 r에 대한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분수식부터 그냥 세팅을 쭉 해버릴 건데 a 플러스 ar이죠. 그 다음에 ar 제곱, ar 세제곱 해서 4가 나온다 라고 돼 있고, 여기는 ar 곱하기 ar 세제곱 했을 때 1이다. 그러면 여기 분수식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공통인수 약분할 수 있으면 하려고. 여기 이렇게 약분 다 되죠? 결국 r제곱이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공비가 2라고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계속 볼게요. a제곱 곱하기 r의 4제곱 했을 때 1이니까 여기가 뭐겠어? 16이겠지. 그럼 a제곱이 16분의 1이 되므로 a는 양수인 4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마지막 계산 6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r 5제곱, ar 6제곱 계산해주면 2 5제곱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 곱하기 32죠. 32니까 8, 그리고 여기가 64인데 약분해서 4, 1은 4, 4, 6이 24. 그래서 답은 24, 5번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 수열의 합 SN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앞에 공비가 양수이고 등비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식이 나와 있는데 이때 체크 잘해야 될 게 어디겠어? 7번째 S7에서 S4를 뺐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7번째까지의 합에서 처음부터 4번째까지의 합을 그냥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애들은 5번째, 6번째, 7번째 애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은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 이게 남아있을 거고, 밑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애들이 3개씩 더해져 있잖아요. 그 공통된 인수들이 있을 거야. 한번 보면 여기서 그 5번째 항을 만약에 첫 번째 항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r의 4제곱만큼 더 곱해주면 돼요. 한마디로 A1에다 r의 4제곱 곱해주면 5번째가 나오고, 또 2번째 항에다가 4칸을 더 가면, 그러니까 4제곱을 더 곱해주면 A6이 나올 거고, A3에다가도 4제곱을 곱해주면 7번째 항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린데, 그럼 여기 또 통으로 약분이 되고 r의 4제곱이 9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어차피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r제곱은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뒤에 내용 이어서 볼게요. 구하라고 한 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 A7분의 A5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AR의 4제곱 나누기 AR의 6제곱이야. 약분해주면 R의 제곱분의 1이 돼. 근데 저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R제곱이 3분의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거의 역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R의 제곱분의 1은 결국 3이 되므로 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죠. 자, 14번에서 잘 봐야 될 거는 지금 시그마 주인공 문자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그마에서 주인공 문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문제에서 주인공 문자는 여기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K가 주인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다른 문자들은 상수 취급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따로따로, 그러니까 분배를 해가지고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이 시그마가 복잡해지거나 그랬을 때 나열을 해가면서 규칙성을 보는 문제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안 가고 그냥 기본적인 공식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첫 번째 분리를 했을 때 AK제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거는 상수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쭉 빼버리면 되고, 뒤에 있는 것도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인데 10이라고 하는 거 상수 취급 앞으로 빼주고 뒤에 문자 적어주고, 그게 120이래.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뭐를 하냐? 공식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A 곱하기 해가지고 K제곱, 우리가 제곱일 때 쓰던 공식이 있죠. 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니까 n, 그러니까 9번째, n 플러스 1, 그 2배하고 하나 더한 거,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고, 뒤에는 10 곱하기 2분의 9, 10. 이거 공식 까먹었으면 점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120. 그럼 나머지 계산 쭉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15 곱하기 19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좀 더 약분을 치면서 할게요.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주면 되고, 여기 제가 계산한 과정들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공식을 이대로 쭉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내용들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최대한 약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5로 다 나누기를 해줬어요. 나누기 5를 해주고, 여기 부분은 다 나누기 3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좌변, 우변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항해가지고 A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값이 나왔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시그마기는 한데 아까 14번 문제의 시그마도 있었거든요. 14번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공식을 이제 기억하고 계산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고, 15번에 지금 나와 있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단순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고 있는 이 수학 개념 있죠. 이 개념을 잘 적용을 하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마는 결국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수열이 있고 그거를 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그만큼의 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시그마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나열을 한 거고, 수열의 합 또한 결국 그 나열된 숫자들을 쭉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일이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이 뒷부분 지금 진행된 게 약간 한 칸씩 달라진 게 눈에 보이고, 근데 AK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일단은 공식 적용이 단순하게 되는가라고 확인해 보시면 주인공 문자가 K죠. 그래서 지금 보면 KAK라고 하면
다 그 주인공 문자에 대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빼내거나 뭔가 분리하기에는 힘든 상태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1번 시그마, 2번 시그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하나씩 적어 볼게요. 자, 1번 시그마 처음부터 쭉 나열한다고 하면 A1, 2A2, 3A3, 4A4, 5A5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10A10까지 가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수열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1A2, 그 다음이 2A3, 그 다음이 3A4, 4A5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9A10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멀리서 봤을 때 이게 36이고 얘가 7인데 위에서 아래쪽 식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하면 1번에서 2번식을 뺀다고 생각하면 A1, A2, A3, A4, A10 이렇게 해서 뺐을 때 A1부터 A10까지 합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원하는 건 뭐다? 36에서 7 빼는 거였다. 그래서 답은 29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 같은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수능 문제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 거의 90%죠. 자, 그러면 극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또는 뭐 약간의 변형이 있을 때 내가 실수 안 하고 잘 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0의 좌극한 구하라고 했어요. 0의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 오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의 우극한 1에서 오른쪽으로 다가 오는 거.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fx식을 구하는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극한이 나와 있는 거는 하나 무한대로 가고 있고 하나 특정 값으로 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최고 차수랑 최고 차항의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두 번째 극한에서는 쉽게 말해서 인수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지금 최고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 건데, 여기 보면 분자의 x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분모의 fx가 있는데 얘네들 무한대로 쭉 보냈을 때 2로 수렴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위아래의 차수가 일단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x는 2차 함수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랑 비교를 해줬을 때 2라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ax제곱 어쪽으로 간다면 a분의 1이 2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을 때 fx가 2분의 1의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수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x-1을. 그러면 쟤는 통으로 그냥 치환해서 표현해주면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x-1을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한다. 그러면 극한도 다 t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원래 x가 3만큼 가고 있었잖아. 자, 여기 옆에 x가 3만큼 가는데 그럼 x 빼기 1은 어디로 갈까요? 한 칸 줄여서 2로 다가가고 있겠죠. 따라서 t가 2로 다가갈 때, 수렴할 때 여기가 ft로 바뀌고 분모 같은 경우도 x-3을 표현해주면 돼요. 여기 빼기 3, 빼기 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자, 이게 원래 t였죠. 그럼 t에서 두 개만큼 더 빼주면 되잖아. t-2는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t에다 2를 집어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돼요. 이거는 0분의 0의 꼴이고 그 말은 f2가 0이기 때문에 fx는
x-2를 인수로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알았을 때 fx 표현법, 일단 최고차항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2도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죠. 이거를 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고 나머지 b를 어떻게 찾냐? 요거를 집어 넣으면 돼. 어디다가? 요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극한에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4라고 하는 내용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죠? 그러면 t-2 각각 약분 될 거고 2분의 1 2 플러스 b가 4가 됩니다. 그럼 2 플러스 b는 8이니까 b는 결국 6이 나올 거고, 그럼 마지막 마무리,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였어? F4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죠. F4는 2 그리고 10 해가지고 답은 1번 10이 나오게 됩니다. 18번은 제가 문제를 편집하면서 뭔가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봤을 때 요런 스타일에서 개념 설명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능 개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 그리고 그 해당되는 딱 그 특정 파트들 물어본 게 있을 거예요. 뭐 2면 2에서, 뭐 5면 5에서. 그래서 거기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지면 거기에서 연속이라고 보고,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 어디에서든 저 세 가지가 다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 1로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1에서의 극한값이랑 f1이랑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f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풀면 되고, 그럼 나머지 2항에서 정리하시면 되죠. 요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풀면 되잖아. 이 f1은 4니까 결국 f1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9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겠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fx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함수는 다 원래 연속이에요. 근데 4일 때 함수식이 바뀌잖아. 그러면 4에서 연속이 되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되는 개념이 뭐다? 좌극한, 우극한, 그 함수값 같다고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은 4-a제곱이랑 같을 것이다. 누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요거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 4-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 a의 값은 2, 여기서 a의 값은 6이 될 것이므로 모든 상수 a 값의 곱은 결국 둘이 곱해서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번은 여기 뒤에 내용 딱 보고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순간변화율 모양에 대한 문제구나. 그래서 순간변화율 기본 모양이 뭐가 있었냐면, 이 증분량 h가 0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f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1에서의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f'1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증분량인데 증분량이 같아야 돼. 어디가? 지금 여기 h 보이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개념 헷갈리시면 반드시 기본 개념부터 가가지고 왜 위에랑 아래의 그 증분량이 같아야 되는지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잘 보면 여기 h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h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아래쪽이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아래쪽이 h가 아니라 EH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내가 그냥 모양을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쉽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뭐라고? F'3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다 다만 추가됐을 뿐이야. 뭐가? EH, 2가 곱해져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F'3 곱하기 2분의 1을 너가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fx 나와 있으니까 f'x는 그냥 미분하면 나오죠. 그리고 f'3은 이렇게 해서 10이고 결국 여기다 절반 곱하는 거니까 답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1번은 fx에 대해서 f'E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얘네 둘이 곱해져 있지. 그럼 미분을 할 때 곱미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x 곱미분 해주면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안 하고 더하기 안 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나오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f' 얼마니까? f'2니까 x자리에다가 2 대입해주면 답은 2번 16이 나오죠. 자, 22번은 fx 함수가 1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있고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일단 그 구간에서 연속일 것이다.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 사용을 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연속 조건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같다고 해줄 거니까 1 대입해주면 위에다가 1 먼저 대입해 줄게요. 3 플러스 a는 아래쪽에다가 1 대입해서 b 플러스 3이다. 그래서 a랑 b랑 지금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은 위아래 각각 미분을 해볼게요. 위에 거 미분하면 3, 아래 거 미분해주면 6x제곱 플러스 b. 이때 1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좌미분과 우미분 개수가 서로 같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3은 6 플러스 b와 같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고 이게 a와 같겠지. 왜냐면 a, b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23번에서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죠.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그래프일 거고 x-1에서 극대고 3에서 극소리요. 이때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일단 전반적인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올라가면서 시작하는 그래프로 그려질 거고 여기가 x-1일 때 그리고 여기가 3일 때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극대값,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궁금한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a와 b라고 하는 미정계수가 지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극대와 극소는 도함수에서 봤을 땐 어떨까? f'x에서 봤을 때는 어떨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x축 이렇게 있고 이게 마이너스 1, 3. 그래야지 풀, 마풀 하면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 도함수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f'x, 일단 저 친구 원래 거 미분해 볼게요. 3x제곱 2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때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표현해 주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지. 이 두 개 근 때문에.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3인 거고요.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주면 계수를 맞춰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면 여기에서 2a랑 같은 게 뭐겠어? 2a랑 같은 게 여기 마이너스 6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6 그리고 b가 마이너스 9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러면 최종 정리 f-1을 구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f-1은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a-b니까 a-b 해서 답은 6,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24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방정식에서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 함수로 넘어가는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자 뒤에 k가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k를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k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양변에다가 y는 해가지고 이 3차 함수 하나, 그 다음에 상수 함수 하나, 얘네 두 개, 1번과 2번 함수의 교점 해석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k를 굳이 넘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3차 함수 자체가 k만 넘겨주면 되게 깔끔하게 식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도 제대로 나오겠지. 그리고 이 상수함수 하나를 이 가로선 하나로 생각을 해주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교점 체크하기가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1번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 되니까 1번 거를 인수분해 조금만 해봅시다. x-9 일단은 뭐 0,0 원점 지난다는 정보 하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뭐 나머지는 미분을 한번 해볼까? y''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극대고 3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1번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쪽이 마이너스 1, 여기가 3으로 나오게 되는 모양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번 그래프, 상수함수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질 수 있는 애란 말이야. 근데 지금 3차 함수랑 상수함수 두 개 교점이 2개가 돼야 돼. 근데 지금 그은 모양으로 봤을 땐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교점이 2개가 될 수 있는 거는 자, 이제 이럴 때 하나, 별표 친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요렇게 해가지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때 될 수 있는 k가 2가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 위에 거 별표가 되려면 마이너스 1의 그 함수값과 마이너스 k가 일치하겠죠. 그러면 여기 식 1번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 대입을 해주면 마1, 마3 플러스 9 해가지고 5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스 k가 될 때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3을 대입했을 때 3 대입해주면 27, 93, 27 자, 빼주면 자, 마이너스 27이 마이너스 k가 될 때 그러면 요때는 k가
마이너스 5인 거고 요때는 k가 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은 27이랑 마이너스 5 더해가지고 2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5번 같은 경우는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두 개의 위치 함수가 나와 있고 이때 위치가 둘이 같아지는 순간에 두 점 PQ의 가속도를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 일단은 위치를 미분해주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을 해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지. 두 점이 위치가 같아지는 것들. 이거는 위치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는 거니까 얘랑 이 세제곱 애들 위치 서로 같다고 해주고 한쪽 변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 t-6은 0. 이건 3차니까 조립제법으로 가도 괜찮겠죠. 1, 마6, 1, 마6 해주고 6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6, 0, 0, 1, 6 해서 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면 이게 t-6인 거랑 자, t제곱 플러스 1인 걸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요때 지금 t가 될 수 있는 거는 6이라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허근이 나오는데 시각은 허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실근인 t가 6일 때 그래서 t가 6일 때 위치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가속도 체크를 하면 됩니다. 가속도는 위치 미분 2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 한 번 해주면 2t 플러스 1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7이 14t 미분 한 번 더 해주겠죠. 2 여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그러면 이게 하나가 p가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t 자리에다가 6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6 플러스 14는 q다. 그러면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 그래서 p 마이너스 q를 해주면 여기서 얘를 빼주면 24가 나오게 되겠죠. 1번입니다. 자, 26번이에요. 26번은 f'x가 나와 있고 f0이 3이다. 이거는 f'에서 fx로 넘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적분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f'에서 그냥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 부정적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fx는 일단 차수 하나 올라갈 거고 2x 세제곱 2x 플러스 c가 되죠. 근데 이때 c가 얼마야? f0이 3이라고 했으니까 c는 3일 거고 f2의 값을 구해주면 16 플러스 4 플러스 3 그래서 16 더하기 7이니까 답은 23 나오게 될 겁니다. 27번입니다. 지금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을 한다. 이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fx 식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함수 식에서 fx를 구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애를 이렇게 묶어줄 거고요. 뒤쪽에도 묶일 것 같아. 3x 해주면 x 세제곱 빼기 1이니까 얘는 3x x-1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통적으로 얘네 두 개가 들어가게 될 거고 결국 fx는 3x 세제곱 3x 제곱 3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풀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적분 범위를 한번 봐봐.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부호만 다른 형태지. 이때는 뭐를 봐야 되냐? 우함수
기함수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3x 세제곱만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무조건 0이 나와. 왜?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기함수, 즉 원점 대칭의 형태거든요. 그래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애가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한다고 하면 이 아래쪽의 면적하고 위쪽의 면적의 그 값이 같고 부호만 다른 형태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 결국 쭉 적분해줬을 때는 0이 나오게 되겠지. 우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반 잘라서 계산을 해주고 2배를 해도 돼. 이거를 어떻게 보냐? 지금 이게 fx였죠? 여기서 기함수인 애가 누가 있어? 기함수인 애가 세제곱이네. 그리고 1차. 얘네 두 개는 기함수니까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되고, 여기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는 우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반을 잘라. 0부터 2까지 3x 제곱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리해요. 위끝이나 아래끝에 한쪽이라도 0이 들어가져 있으면 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여기 2 곱하기 8 해주면 16.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다. 그럼 이거 보자마자 뭐 해줘야 돼? 일단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구나. 이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조건 보세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기함수죠.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미적분을 선택을 했을 때 기함수라고 하는 게 사인이나 탄젠트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공통문항, 수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fx는 일단 아까 x 세제곱 들어갔었지. 근데 2차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냐면 기함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개수를 모르니까 ax라고 두고 그 뒤에 붙어있는 상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함수에 해당이 되지 않고 우함수에 속한 애니까 걔도 제외를 시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조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했지. 이건 그냥 때려박고 문제 푸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x 그리고 fx 하면 이렇게 나온다. 여기 전개 좀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네들이 결국 다 어떻게 돼? 4차, 2차 다 짝수 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함수야.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을 자르는 계산을 하는 게 편하겠죠? 0부터 2까지 이 친구를 적분을 해주고 2배를 하면 5분의 144가 나온다. 약분해주면 5분의 72가 될 거고, 자, 이때부터는 해야 되겠죠? 3분의 ax 세제곱. 자, 그러면 0은 굳이 넣을 필요 없으니까 2만 넣으면 되겠죠? 5분의 2의 5제곱 32 플러스 3분의 a 곱하기 8 해주면 5분의 72 될 거고, 이거 한쪽 넘겨주면 5분의 40이니까 8이고, 그러면 결국 a가 3이라는 뜻이겠네? 그러면 a 나왔으니까 fx 다 나온 거죠.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 f3의 값은 27, 그 다음에 3, 3은 9 해가지고 답은 36이 나오게 됩니다. 자, 29번 두 곡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3차 함수가 나오고 하나는 2차 함수가 나왔죠. 3차 함수 개형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 x제곱 공통으로 들어가져 있고 0에서 접하고 3분의 7에서 통과하는 걸로 보여지네. 이렇게 3분의 7 여기 0 이렇게 나올 거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이고 원점이 꼭지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때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지금 둘러싸인 부분이고 이때 우리가 적분하는 범위는 0부터 이 물음표까지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저 물음표라고 하는 건 교점이니까 3x 세제곱, 지금 이 친구랑 마이너스 x제곱이 서로 같다고 해서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지금 근들이 각각 나오는데 그럼 이 물음표가 2라는 뜻이 될 거고 우리가 적분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고 위에 있는 함수식 2차 함수식에서 3차 함수식을 이렇게 빼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내부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때 2만 지금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면적이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30번 볼게요.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3에서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 점 P의 위치가 1일 때 K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요거겠네?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 대해서 찾아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속도 함수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던가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언제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일단은 0과 3 사이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 이제 0이 되는데 이걸 그래프로 간략하게 표현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0에서부터 3초까지. 근데 그러면 운동방에 바뀌는 게 마이너스 1이랑 2일 때 바뀔 것 같잖아. 근데 시각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가 2일 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되는 거고 우리는 두 번째로 바뀌는 거 찾아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언제? 이 t가 3보다 클 때 함수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0이 될 때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t-3이 k분의 4고 t는 k분의 4 플러스 3일 때 이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될 겁니다. 이때 위치가 1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처음 위치에다가 더해요. 뭐를 더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게 될 거예요. 처음 위치가 원점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0이 될 거고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1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0초에서부터 이 k 플러스 4 플러스 3까지 시간이 쭉 흘러갈 텐데 중간에 3에서 함수식이 바뀌니까 이걸 잘 적어봐야 되겠죠? 위치 변화량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0부터 3까지는 얘를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부터 우리가 구했던 k분의 4 플러스 3까지는 요렇게 해줬을 때 위치가 1이라고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도 또 계산을 해볼게요. 색깔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럼 앞에다가 또 대입을 해주면 자, 여기까지 적히거든요. 식이 지금 너무 길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때 천천히 실수 안 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들은 소거를 할게요. 제가 앞에 계산을 2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정할게요. 3까지인데 2라고 적어서 여기를 바꿔서 다시 표현을 해주면 앞에가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분의 3이랑 이 k는 여기 뒤에서 나온 거니까 k분의 8, 그 다음 마이너스 k분의 16이 1이고,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8이 1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k분의 8이라고 하는 건 2분의 3 빼기 1이 될 테니까 2분의 1이고, k라고 하는 거는 16이 나오게 되겠죠. 자, 31번부터는 미적분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이건 주로 2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이거는 플러스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위아래에다 각각 얘네들을 위쪽, 아래쪽 분모에다 이렇게 각각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분자에서는 합차 공식으로 인해서 다 루트가 풀리게 되겠죠. 이게 분자일 거고, 분모는 n이네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분자 봤을 때 여기가 5n이 나오고, 이게 극한값이 수렴하려면 1차분의 1차, n분의 n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 개수 읽으면 5가 되고, 밑에 개수 각각 읽어주면 1차 1, 1 해가지고 2. 답은 2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32번 문제는 이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 누가 더 큰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2분의 1의 n제곱이랑 3분의 1의 n제곱을 비교를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도 이 둘 중에 더 큰 애가 누군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둘 다 0으로 가긴 하지만 규모가 어느 게 조금이라도 더 큰지. 아무래도 3분의 1의 n제곱이 크기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비교를 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최고차항이 몇 차인지 확인해서 계수를 푸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럼 위에가 1이고 밑에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그냥 풀어서 2 나온다. 한마디로 문제는 엄청 쉽고요.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해서 푸는 거예요. 33번에서 지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식이 이건 수렴하는 거죠. 수렴할 때 A1 플러스 A2를 구하시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 AN을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표현했을 때 A 값이랑 R 값만 찾으면 게임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일반항 식을 여기에다가 한번 집어 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그 무한대로 가는 거 비교하는 게 좀 더 복잡하니까 조금만 더 손을 대볼게요. 여기 앞쪽에서 그 n제곱에 해당되는 애들끼리 묶어주고 나머지 애들은 앞으로 좀 빼볼게요. 4r의 n제곱하고 이게 r의 마이너스 1제곱도 지금 들어가져 있잖아. r분의 a도 있죠? a 이렇게 빼기 1. 밑에는 여기에 2가 있죠? 2, 3은 6 곱하기 2의 n제곱. 근데 요게 무한대로 n이 갔을 때 1에 수렴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 이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데 수렴한다는 의미는 얘랑 크기적으로 어떻다? 이 밑에 크기가 서로 같아야지 수렴을 하겠죠. 만약에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하거나 분모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4r이랑 2랑 서로 같을 것이다. r은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개수끼리 계산을 해가지고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을 거예요. r분의 a 6 이렇게 해주면 6r분의 a가 1이니까 a는 6r이랑 같은 값입니다. 즉 a는 2분의 1에다 6배 하면 3이 되겠죠? 따라서 a1 첫째 항 3이고 두 번째 항 2분의 3이죠. 얘네 둘이 더해주면 2분의 9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지금 35번에서는 이 내용이 뭐야? 급수죠. 근데 급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수렴하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뜻은 해당되는 어떤 옆에 적혀 있는 수열 있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수열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에 수렴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가가지고 저 끝에 있는 일반항의 값이 거의 0인 거야. 이제 그 수열을 이렇게 쭉 계속 더해준다고 했을 때 n이 뭐한데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더해준다고 했을 때 특정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야 되는 식의 내용이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해당되는 덩어리 수열이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이 리미트를 따로따로 씌워주게 되면 앞에는 이렇게 적히고 이 뒤쪽 있지? 2n제곱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얼마에 수렴하겠어요? 요거는 2분의 3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빼기 2분의 3이 0이다 라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인 거야? 요게 2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따로따로 씌워주면 되지? 처음에 제곱을 해. 4분의 9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 해주면 되니까 4분의 9 더하기 3이고 4분의 9 더하기 12니까 답은 4분의 2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36번 문제 풀 때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죠? x가 0으로 갈 때 2의 x 빼기 1이 1에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모양새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분모가 x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아래 분모 분자를 다 x로 일단은 나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눴어. 근데 모양이 일치하나요? 얘랑 모양이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 7x는 7x로 맞춰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앞에 7 적고 다시 7 곱해서 없애버리면 될 거고 여기도 2를 곱하고 다시 2를 곱하면 원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1이니까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말을 하면 되니까 답은 2분의 7, 4번이 됩니다. 자, 37번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죠. 언제?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sin x가 1로 간다는 사실. 이때 여기 두 개 모양이 일치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5x이기 때문에 여기 5로 해주고 다시 5 곱해준 모양이 맞춰집니다. 그럼 여기는 어차피 1로 갈 거고 남는 거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 하나 더해서 x분의 탄젠트 x도 0으로 갈 때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38번은 매개변수 미분이 나오죠.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이 다음과 같다. dy dx를 구하시오. 우리가 이 dy d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리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가지고 분수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y 미분하고 x 미분한 거 가지고 모양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앞에 있는 것부터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이거는 몫의 미분이죠. 그래서 몫의 미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혹시 개념적으로 헷갈리거나 미분의 순서가 혼란스럽다면 꼭 한번 본인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분모가 제곱이 되고 자, 분자 먼저 미분하는 거예요. 하고 자, 분모 안 하고 빼기 안 하고 하고 이렇게 서로 뺄셈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이거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부터 5t제곱 5 마이너스 10t제곱 그러면 5 마이너스 5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러면 앞에 3이 있고 l에는 안 하고 가지고 분수 만들고 앞에 3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1분의 6t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 모양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약분에서 하나 쳐내고 그리고 안쪽 바깥쪽 해서 번분수로 풀어보면 자, 여기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집어 넣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t가 2일 때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한 거 쭉 한번 따라와 보시고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몫의 미분이랑 매개 변수 미분 두 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39번입니다. 39번은 x랑 y라고 하는 문자가 어찌 보면 한쪽 변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이런 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음함수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x랑 y가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따로따로 뭐 y는 어쩌고 저쩌고 일반적으로 적히는 함수들은 양함수 표기법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음함수 표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미분을 바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여기 x랑 sin 2y가 둘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하고 안 하고 플러스 안 하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2y 곱하기 속미분 2y 한번 미분한 거 곱해주고 그 다음 음함수 표기니까 y 프라임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될 거고요. 이때 한 번 더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접선 기울기 구하려면 결국 y 프라임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지. x에다가 뭐를 대입해주고 좌표 한번 보세요. x에다가 1 대입해주고 y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자, 그러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분자는 3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만들어주면 2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40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때 h가 다음과 같을 때 h'ln4를 구하시오. 참 여러 가지 미분법이 섞여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풀면서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f랑 g가 서로 역함수일 때 합성을 해주면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쏘고 또 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자기 자신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함수, f랑 g가 역함수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적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속미분이 진행이 되고 x 미분하면 1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g'x를 구하려면 f'gx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h'에 대해서 보려면 이건 합성함수 미분이죠. 미분, 겉미분 한번 해주고 속미분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 구해야 될 거 한번 볼게요. h' ln 4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얘는 ln 4를 집어넣으면 되죠. ln 4, g' ln 4.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gx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fx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값을 먼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요때는 어떻게 하냐? g ln 4를 k라고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f랑 g는 서로 역함수니까 fk는 ln4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둘이 x, y 자리 바꿔준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f에다가 k를 넣어. ln 2의 k 플러스 2가 ln4랑 같아. 그럼 여기 서로 같겠지. 그럼 2의 k가 2니까 k는 ln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여기는 ln2라고 하는 값이 될 거고 이제 하나 남았지? 누구 구하는 거? 요거 구하는 거 이제 남았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아까 GLN4 구했었거든요. 요렇게 나올 거고 F'LN2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F 미분을 지금 해주면 됩니다. 저 원래식 보시면 F'X는 요렇게 생겼고 F'LN2는 X자리에다 쭉 넣어주는 거니까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돼. 그럼 얘는 그거의 역수잖아. 그래서 2가 나오게 될 거고 이 부분이 2입니다. 따라서 2, ln2, 2 이렇게 다 곱해주니까 답은 4, ln2가 나오게 되겠죠. 자, 41번입니다. 41번은 정적분하는 문제긴 한데 어디가 거슬리냐? 여기가 참 거슬리죠. 여기가 그냥 코사인 x면 좋았을 텐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치환 적분을 할 겁니다. 내가 그냥 일반적인 적분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불편해.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혹시 치환해서 풀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고 치환했을 때 꼭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아래 끝, 위 끝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dx 있죠. 저 dx 파트도 dt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방법도 지금 같이 볼 거예요. 자, 지금 t로 치환했죠. 그러면 양변을 미분을 해. 자, x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은 dt dx니까 이게 마이너스 dx는 dt다. 한마디로 지금 이 dx 있죠? 얘는 마이너스 dt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치환 범위 한번 볼게요. 여기 0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아래 끝이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에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이렇게 치환했을 때 범위도 바뀐다는 점 알고 있어야 되고 코사인 t, dt인데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여기 아까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에 마이너스 부호 집어넣으면서 바꿀게요. 자, 요렇게 동치시킬 수 있고 코사인 t, dt. 자, 얘 적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 될 거고 여기서 서로 빼주면 빼기 0은 어차피 0이니까 놔두시면 됩니다. 코사인 60도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되겠네요. 자, 42번입니다. 42번에 fx 나와 있죠. fx 다음에 대해서 이걸 적분하라고 했는데 지금 앞에 이거 되게 거슬리죠. 그럼 이럴 때는 지금 요 1 플러스 x분의 1이랑 기존 fx랑 혹시 관련성이 있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게 fx를 미분하면 지금 요 모양이 나오는 것 같거든? 봐봐. f'x가 뭐야? 미분하면 1분의 x분의 1이잖아. 그럼 요 말은 지금 이 적분식이 1부터 2까지 f'x, fx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는 거고 어떤 거를 미분을 해서 f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려면 합성함수라는 뜻이고 한번 예시로 그냥 저게 제일 잘 나온 게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시도를 해볼게요. fx의 제곱을 예를 들어 미분을 한다고 하면 겉미분 2fx, 속미분 f'x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형태랑 거의 똑같은데 2가 지금 없어지면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2분의 1 fx의 제곱을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f'이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적분이니까 원래 뭐였다? 2분의 1 fx의 제곱이었고 이렇게 각각 넣어서 빼주면 된다. 그럼 f2의 제곱 빼기 f1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때 값들 각각 구해야 됩니다. f2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1이고 f1 같은 경우는 그냥 1이죠. 그러면 2분의 1의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 사라지니까 결국 남는 게 뭐야? 2분의 1 2제곱 플러스 2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3번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리미트, 시그마 뭐 이런 것들 다 섞여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통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핵심은 뭐다? 얘를 이제 인테그랄 해가지고 어떤 정적분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리미트랑 시그마 붙어 있어야 되거든? 얘네 둘이. 그러면 n분의 1은 나중에 dx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 먼저 적어보면 저쩌고 잠깐만요. d가 아니라 이렇게 n분의 1 자, f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f도 잘 보시면 이 내부에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를 1 플러스 n분의 k라고 적을게요. 우리가 구분구적법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몇 번째 직사각형인지 그런 걸 표기하는 게 이 n분의 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네 둘이 더해주면 인테그랄 될 거고 이 뒤에 있는 애는 dx로 바뀌고요. 여기서 f 해주고 저는 이 1 플러스 n분의 k 있죠? 이 부분을 통으로 x로 바꾼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칸을 생각을 할 때 정적분의 아래 끝이 나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1 플러스 n분의 1인데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1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쭉 채워지면 1 플러스 n분의 n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어서 위끝은 2가 돼요. 자, 그러면 fx식이 잘 나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게 될 거고 여기 내부를 따로따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 마무리 계산은 어떻게? ln x분의 1을 적분하면 ln x 그리고 얘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왼쪽 빈칸에 적을게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44번은 입체도형 부피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루트 x분의 2라고 하는 그래프가 바닥에 이렇게 쭉 그려지고 있는 거고 이때 1부터 4까지 여기를 한쪽 변의 길이로 해서 정사각형을 그리겠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각형을 쌓는다는 소리죠. 이렇게 쭉쭉쭉 쌓아가면 이때 이 정사각형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정적분이고요. 정적분 범위가 1부터 4까지이고 한 면의 면적 있죠. 그러니까 이 면의 면적, 이 면적은 한쪽 변 제곱하면 되니까 x분의 4가 될 겁니다. 여기다 제곱했단 얘기예요. 한쪽 변. 그러면 x분의 4를 적분을 해주면 값이 나온다 이 말이고 이게 4를 앞으로 빼주면 x분의 1을 적분하는 거죠. 이거는 ln x 앞에 4가 곱해져 있고 그래서 ln 1은 어차피 0이니까 4 곱하기 ln 4가 되겠네. 이게 2로 바꿔주면 8ln 2가 될 거고 답은 3번입니다.